금요일 증시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이 7월 15일 그러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서 7월도 이제 절반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 모시고요. 또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또 증시에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사드 발표가 난 지 한 일주일 이제 돼 가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 금융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더군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사드를 촉발시킨 것이 결국은 이제 북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북한을 좌시할 수 없는 단계가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장소를 빌려준 이유가 이제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글쎄요, 이 중국은 사실 이게 어차피 그 북한과의 이슈지만 중국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이 사드 레이더가 어떻게 바뀔지는 자기도 네.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중국이 이제 도전을 했던 건 계속 있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예, 늘 드려왔던 말씀이지만 이 아시아 그 인프라 투자은행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펀딩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주로 항만을 건설을 하고 예. 거기에 군함을 배치를 해서 이제 이 지역의 지배력을 잡아가겠다 하는 뭐 건데 1대1로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정책이죠. 근데 사실 미국도 사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예. 근데 불만스러운 거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이제 서두르니까 이제 불쾌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군사 외교적인 갈등이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안 좋으니까 예. 사실 뭐 이런 이 군사 외교적 갈등을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풀이하는 것은 그거는 사치일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지 않죠. 사실 지금 세계 주요 그 경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낸스 타임즈나 뉴욕 타임스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그렇게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이 그 분풀이를 한국한테 할 것이냐. 아하.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군사 외교적으로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중국이 또 이해를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한국을 나중에 자기네 편으로 이제 만들려면은 경제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한국에 페널티를 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라든가 네티즌들끼리 그렇죠. 음원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당장 섭섭하다 이런 게 되면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처럼 중국에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중국 사람들이 호인이니까 이런 섭섭한 감정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타이밍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또 압승을 하고 또 바로 남중국해 문제가 그쵸. 이제 불거지니까 이 사드 문제는 조금 네. 시기적으로 좀 비켜간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잠복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는 크게 우리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5월 달에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나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 했던 게 미국 고용 지표 아닙니까? 근데 6월 달에는 역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네. 5월 달에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네. 서프라이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보면요. 전혀 빠지질 않아요. 네. 예, 아주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세 상승기로 다시 한번 장기 상승 추세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들도 덜어 나오던데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5월 달에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에서 이제 포지티브 서프라이즈로 바뀐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일단 이 비농업 고용이라는 것이
사실 전수조사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전수조사 되려면은 3개월이 다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는 3개월 이동평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3개월 이동평균이 2015년에 예. 22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 20만으로 줄어들었고 2분기에는 15만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감소 추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뭐 이런 충격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6월 달에 고용이 좋게 나온 것은 네.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셰일 가스가 네. 사실 그 가동을 중단했다가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 들어간 거니까 다음 달에도 적어도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15만 이상은 나올 것이다. 네. 편안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미국이 고용이 지표가 좋아져도 기업들 실적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조금 뭐 금융기관 좋아진다 실적이 이 얘기는 유가가 저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상품 가격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레깅에서 반영되는 것 뿐이지 사실 미국도 생산성이 나빠지면서 기업 실적들 예. 나빠지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미국의 그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성장이 별로 그 답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은 힐러리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가 그 이기주의 예.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으니까 예, 지금의 그 대세는 역시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전 세계가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막 하고 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위험 자산이 안도랠리를 벌려가지만 사실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자산 가격이 밀리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은 그 포텐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고요. 뭐 국채 같은 것도 미국 국채라든지 뭐 유럽 그렇죠. 국채 같은 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주식, 부동산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이런 국면,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은 또 뭐 선진국 자산, 신흥국 자산 할 것이 다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참 이상한 건데요, 그죠? 예, 어쨌든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근데 아까 그 미국 주식 시장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브렉시트 당일날 많이 빠진 것부터 시작해 보니까 S&P 지수는 거의 한 8%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그죠? 네. 이렇게 대형 주들이 속해 있는 S&P 지수가 8%나 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증시도 2,000포인트 넘어서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 투자 포인트를 몇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랬었죠. 예, 최근 중국에서 뭐 업데이트 할 만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이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거는 해적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음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공짜로 불법 듣는 다운로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음원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좋은 음악이면 기꺼이 돈을 줄 의향이 있다. 네. 이런 세대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로엔이나 그런 것들이 모니타이즈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중국 쪽에서 사가는 그런 업체들이 인터넷 업체들이에요. 예. 큰 업체들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해적판을 유통시킨 게 장본인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가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해적판을 유통시켰는데 이제는 가입자가 상당히 찼어요.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해적판이 얘네들의 수익원을 갉아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 해적판 단속반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 때려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중국에서 제값을 받고 팔 계기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페이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신용카드가 보급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먼트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그거를 이제 아시아 쪽에 옮겨 오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아시아 배우들을 써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는 예. 거죠.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 그게 네. 중국에서 또 중국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연애 그렇죠. 오락 예, 프로그램도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하려는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좋은데 컨텐츠는 좋은데 되게 낯설잖아요. 외국 분들 보기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인기 있는 배우들을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그 드라마 수요가 늘어나고 네. 예 그리고 PPL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작가가 대본을 쓰면서 거기다가 그 PPL에 아예 그냥 그 빈 슬롯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배경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 한국 브랜드를 쓰고요. CG 처리를 해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미국 브랜드를 갖다 넣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도권이 드라마 업체한테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중국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는 굉장히 괜찮은 스토리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콘텐츠 중에서도 또 이 중국 특수 중에서도 드라마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 주식을 네. 좀 잘 봐라.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한중 간의 갈등, 뭐 사드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장애 변수로 빠지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 있다 기회일 이렇게 수 있다고 보시는 보는 거죠. 거죠. 예. 네. 자,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래도 시중금리는 뭐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빨리 이제 낮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전에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한국도 어쨌든 이제 거의 제로금리 또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선진국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지 또 어제 금리 동결에 대한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장기금리들이 무섭게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보다 더 낮아요. 그렇군요. 역전됐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시사하는 것은 한 10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미국을 하회할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거의 그런 가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가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기업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국채를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예전에 해외 투자를 할 때 금융기관들이 일단 투자를 하면 한해 찔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캐리를 받아요. 그냥 사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으니까 그 차이만큼을 그냥 보상해 주거든요. 처음에. 환율을 확정 질 때.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전에는 한 200bp, 그러니까 2%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한 50bp 정도 됐었거든요. 0.5%.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CRS를 걸 때. 그렇죠. 그거를 딱 확정을 할 때 그 시장에서 그 사전에 담보받을 수 있는 이 알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사들이 원래 해외 채권 투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데 국내 채권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좀 되는 게 장기채니까 계속 장기채 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장기채라는 게 금리가 변하면 듀레이션이 크니까 가격이 쉽게 막 크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리스크가 잠복해 있지만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늘 잠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점점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게 저도 이제 뭐 이 직업의 백그라운드의 상당 부분을 금리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장기채 금리가 1%대라는 거.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뭐 1.25%고 또 앞으로 1% 혹은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이 올해 내로도 이제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폭탄 돌리기다라는 그런 그 우려들이 좀 나오더군요. 교수님, 특별히 이제 유럽 국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실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00원 받을 거를 1,100원에 지금 채권을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채권 금리가 급하게 반등을 만약에 하는 국면이 뭐 경기가 좋아져서든지 뭐 금융시장이 위험해져서 어떤 국면이 나온다면 금융 시스템에도 이 채권 쪽에서 좀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채권 투자 기관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팔아야 되니까 이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 금리가 이제 약간 움직이잖아요. 어떤 충격으로든.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이 마크투마켓, 그러니까 시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순간적으로 이 자산이 이제 이 부채보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예. 테크니컬리 이 부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금리가 워낙 급하게 빠졌고 또 이 저금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좀 좋아지는 네. 산업이나 뭐 업종 또 금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한국 보험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이 네.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